안녕하세요. 무인도사입니다. 오늘은 무인도와 낙도에 이주를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지원금을 준다라는 내용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이야기는 나온 지가 사실 꽤 됐습니다. 2017년도에 이미 한번 중앙일보에서도 기사가 나왔고 일본 언론이나 여러 외국 매체에서도 한번 다뤄졌던 내용인데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더 다뤄볼까 하는데요. 일본에서 영토 강화를 위해서 무인도에 사람들을 거주하게 하고 또 이제 무인도가 될 섬에 여러 가지 지원책을 주어서 사람들을 살게 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17년도 기사입니다. 중앙일보고요. 일본이 외딴 섬 주민들에게 생활비 500억을 지원한 까닭은 이렇게 나와 있고 낙도 외딴 섬을 국유화해서 거주 인구를 늘리는 게 목표고요. 이 목표의 목적은 영토 강화, 영토 분쟁을 막기 위한 이유 때문에 지금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다라는 게 기사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사에 나왔을 때만 해도 이제 계획이었죠. 근데 지금은 이걸 실제로 시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 더 강화하려는 측면들이 보이기 때문에 한번 소개를 하는 겁니다. 영토 확장을 위해 낙도 주민 대폭 지원책 마련, 그리고 그 아랫줄에 무인도에 공식 이름을 붙이고 148개, 148개는 국유화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공식 이름을 붙이는 거, 우리가 그만큼 관리하고 파악하고 인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죠. 국유화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무인도가 국유화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무인도가 사유지일 경우에는 얼마든지 외국인에게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런 인식들이 강해져서 법규로 막아놨지만 얼마 전에도 아마 기사 보셨을 거예요. 서해의 독도라고 불리는 경렬 비열도 섬 주인분이 중국인한테 팔 뻔했습니다. 경렬 비열도 위치를 보시면 여기입니다. 여기 우리나라 가장 서쪽에 있는 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할 것 같고요. 중국 위에서도 얼마 멀지 않은 거리고 상당히 위치적으로 중요한 지점이죠. 그러나 이 섬이 만약에 중국인 소유가 된다면 그냥 일반적으로 외국에서 우리 영토다라고 주장하는 것과는 비교가 다른, 비교할 수 없는 복잡한 과정들이 생기죠. 왜냐하면 중국인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황금어장이겠죠. 많은 중국 어선들이 지금 무단으로 침입해서 불법 조업을 하고 있는데 이 섬마저 중국인이 소유가 된다면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겠죠. 이런 것 때문에 국가 소유, 국유화가 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나마 다행인 게 경렬비열도가 중국인이 매입을 시도하려고 했던 것들이 책으로도 출간되고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면서 작년에 국가관리 연한항으로 지정을 하려고 한다. 라는 기사까지가 우리 상황에서는 최근 기사였습니다. 일본이 중국과 마찰을 빚고 있는, 일본 사람들은 센카쿠라고 하고 중국 사람들은 다오이다오라고 하는 이 센카쿠에 대해서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센카쿠에 일본인이 살고 있었다면 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그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실제로 그렇게 보도가 됐고요. 밑에 보면 일본이 무인도, 낙도로 사람들을 많이 이주시키고 있고 그 이유는 중국과 한국과의 영토 분쟁 때문이다. 그리고 센카쿠는 예전에 사람이 200명, 일본 사람들이 200명 정도가 살았는데 지금 무인도가 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만약에 일본 사람들이 살고 있었으면 지금처럼 분쟁이 중국과 생기지 않았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무인도에 관심을 가지고 무인도화 되는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막아야 되는 그런 상황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일본은 중국 대만과 영토 분쟁 여지가 있는 오키나와현 요나군이라는 섬에 사람들 많이 이주시켰고요. 군부대를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715명이 살고 있고 또 오키노토리시마라는 섬이 있어요. 작은 암초를 계속 콘크리트로 매립을 해서 지금 섬이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오키노토리시마는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 따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인도에 이름을 붙이고 관리를 하고 있죠. 여기 지금 동그라미 쳐져 있는 이곳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됐고 그래서 사람들을 살기 위한 여러 정책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일본 정부고요. 일본은 상당히 주변국들의 무인도나 섬 정책에 대해서 많은 이미 연구를 했고 자기들도 스스로 많은 데이터를 정리해서 쌓아두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발행한 자료들을 보면요. 한국, 중국, 미국, 멕시코, 프랑스, 호주 주변국들의 섬과 무인도에 대한 정책들은 어떻게 되는지 다 비교 분석까지도 이미 완료가 된 상태고 누구나 볼 수 있게 업로드를 할 정도로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도, 무인도에 한번 거주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여러 가지 자료집들이 다 있고요. 국경 역할을 하는 섬이나 무인도들을 다 자료들을 정리를 해놨고요. 이런 곳에 쉽게 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식들이 생기는 거죠. 이래서 우리는 섬에 관심을 가지고 무인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이 이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될 것 같고요.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것들이 상당히 좀 부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역시 일본 기사인데요. 국경 부근의 무인도 431개 중 소유자가 없는
273개에 대한 국유화 절차를 마무리한 것도 이미 2017년도에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제 섬진흥원이라는 게 새로 8월 달에 출범을 하는데, 일본은 일본 이도 센터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낙도, 무인도만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센터고, 이 센터 홈페이지만 들어가도 상당히 많은 정보들과 자료들이 잘 정리되어 있고, 관련 법규와 사람들의 의견, 그리고 왜 우리가 여기 이 낙도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가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 프로젝트들도 다 나와 있는데 너무 좀 부럽기도 하고, 우리도 이런 시스템이 마련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일본에서 지금 여러 다른 나라들의 무인도나 섬에 대한 정책들, 그리고 제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쭉 살펴보고 정리되어 있는 것들이 상당히 부러웠는데, 이후 시간에도 일본에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섬 정책들이나 민간에서 무인도를 활용하는 것들, 그리고 일본에서 오키노토리시마 같은 또 무인도를 어떻게 보면 활용, 이용하려고 하는지, 그 계획들까지도 한번 앞으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